만날 텐데. 오늘은 장동건 형이랑 허진호 감독님이 새 영화 때문에 놀러 오신다 그래서 두부조림이랑 성시경 레시피에 있습니다. 유수영 씨가 한다는 간장 제육 소스를 해봤는데 맛있어요. 연탄 불고기랑 계란말이랑 이렇게 해서 보통의 가족 영화도 좀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봐야지. 동건 씨가 난 무슨 뭐 낯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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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앉아야 되지? 이렇게 내가 앉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 봐도 되나요? 오랜만이에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뵙겠습니다. 네, 함정입니다. 인사를 저기서 우리 여기서 인사해요. 와 이렇게 땀 뻘뻘 이게 흘리면서. 시간 맞추느라고 야. 어떻게 앉을까? 내가 여기 앉고. 네. 그래. 이건 3분인데 그냥 나중에 먹어. 오늘 진짜? 고마워요. 1분만 주세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야. 여길 드디어 와보는구나. 이건가 봐요. 아, 나 드셔보셨어요? 먹어봤네. 갑자기 막걸리 좋아하시잖아요. 막걸리 좀 알지. 근데 아직도 안 드셔보셨어요? 술집에서 이렇게 팔고 그러진 않아서 그런지. 근데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드디어. 시간 서두르다 마지막 한 바퀴 때 실수해서 모양이 안 예쁜데 아유. 계란말이랑 바삭 불고기랑 야, 어우. 여기 얘는 두부조림인데 야, 오우. 강렬하지? 우리 허진호 감독님 처음 뵙는 그러니까 거지? 잘 뵙겠습니다. 영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워낙 많이 만드셔가지고 또 이거 제 막걸리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먼저. 감독님 막걸리 좋아하셔가지고. 얼음에 이렇게 사서 먹으면 좋구나. 나도 이거 한 잔 먹어볼래. 이게 12도라서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야. 맛있구나. 야, 이거 무슨 술 같지가 않고. 맑은데요? 근데 걸쭉한 느낌이 취기가 없는데. 되게 좋아요.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근데 얘는 3개월이에요. 아, 3개월까지. 근데 계속 냉장고에 있어도 심지어 얘는 까서 먹다가 닫아놓고 넣어놔도 괜찮고 도수가 좀 있어서. 그리고 맛이 그래? 변해요. 이게 숙성이 되면서 또 맛이 좋아져. 그게 재밌어. 그렇구나. 3달까지. 오늘 막걸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닌데 약간. 아니 뭐 형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형까지 메이크업을 할 줄 몰랐다. 아, 그래? 아, 오랜만이라. 나도 할 거야. 여기 막 뭐 나고 막 지금 난리인데. 감독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나도 뭐, 머리 자르고 왔어요.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젊어 보이신다. 고맙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 되게 불편해요. 연세대학교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연고전. 또 연고전이래 속상하게. 좀 드시죠. 이거 식기 전에 그래도. 오케이. 걔는 쌈 싸드시라고 제가. 입에 맞으셔야 될 텐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두부집이 하필이면 오늘 닫더라고요. 이천동에 서가두부라고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 두부.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마트 가서 사왔어. 잘한다. 형도 두부조림 드셔보세요. 오늘의 메인입니다. 얘는 지금 요거 괜찮아. 아니, 약간 어디서 딴 데서 못 먹어본 맛인데? 여기다가 한번 얼음 안 타고 한번 먹어봐요. 그럼요. 네. 영화 모임이 아니야 이거. 감독님이 막걸리, 완전 막걸리 파시거든. 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드세요 그러면? 상주 막걸리라고 은작골 막걸리가 있는데 해창 쪽은 약간 진하니까 진하죠, 네. 평명석도 약간 그러니까 평양냉면 같은 느낌인 그치. 거죠? 평양냉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은작골이나 선호 막걸리가 좋은 게 맑은 막걸리들은 끊임없이 들어가요. 음식이랑 같이 먹어요. 끊임없이 술이 들어가는 연대생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상하게 내가 막걸리를 대학교 때 막걸리 예. 마셨어. 우리 학교 이미지인데 막걸리는. 막걸리를 마시면 좀 오래 마실 수 있대 나이 들어서도. 아, 그래요? 근데 막걸리 진짜 좋은 술인 것 같아요. 근데 살찌잖아. 살찌죠. 그거 하나 딱 단점. 살이- 살찌나? 살이 포동포동 쪄요. 그래서 진짜 막걸리 한때 좋아하다가 점점 이게 커져. 막 체감이 되니까 이거 안 돼. 위험한. 그러니까 이제 안주를 막걸리를 되게 심플한 안주 황태치랑 멸치랑 들기름 해가지고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전자레인지에 너무 맛있어.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고기 구워서 막걸리 먹으면 좋더라고요. 소금만 찍어서 아 그러네. 의외로 잘 어울려요. 단백질에다가 탄수화물이니까 그러면 진짜 살찌지. 그럼 뭐 계속 막걸리 얘기만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형도 진짜 오랜만에.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는 그럼 만난 지는 꽤 오래전에 만났어요? 저희는 영화 친구 때쯤 아니에요? 거의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고 형 보면 막 형이 손이 이뻐요 또 내 기억에. 근데 요즘은 좀 막 많이 좀. 아니 이 형은 잘생겼는데 손도 예쁘네 막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술을 먹고 집에 갔는데 형이 먼저 문자를 해주고 시경아 형 잘 들어가니? 다음에 형이랑 꼭 보자 뭐 아니 슈퍼스타인데 잘생겼는데 다정하고 성격 좋고 그래서 약간 아니야 뭐 개를 발로 차거나 약간 내성 발톱이 있거나 약간 뭔가 하나 있을 거야 성격이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야, 그때도 너는 뭐 이미 내가 좋아하는 가수였었으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네요. 그러니까. 아 그때가 20대 초반. 네. 어제는 좀 달렸어? 어제도? 그냥 속도의 문제지 달리긴 계속 달려요. 달렸어? 근데 이게 회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차은우라고의 그 스트레이키즈 방찬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남자 셋이서 물론 다 취하고 선배로서 멋있게 잘 보내줬지만 걔네들은 그 다음날 5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나는 낮부터 해장술 먹고 막 반성하면서 왜 그런 건 것 같아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럼 대략 그러니까 소주를 친다면 우리가 그 예전에 위스키를 맥주잔에 따라서 먹었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또 시작되는구만. 아니,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순간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때는 술을 세지 않고 먹고 나중에 셌죠. 계산할 때. 아이고 둘이서 17병이 나왔네. 뭐 약간 야 우리 미쳤나 보다. 2차 가자. 약간 그런 거지. 야 주량이 난 7병, 넌 9병. 자 16병 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 연대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드시는데요 도대체? 나는 술을 많이는 못 먹고 즐기는. 자주 마셔요. 근데 나는 음식이랑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술을 먼저 생각을 안 해요. 오늘은 회를 먹고 싶어. 삼겹살을 먹고 싶어. 거기에 맞는 술. 거기에는 다 막걸리를 회에도 막걸리를 마실 수가 있고. 저는 그날 먹고 싶은 술에 음식을 맞추거나 그러니까 항상 야 오늘은 맥주 먹고 싶다. 야 그럼 뭐지? 그럼 북어채로 갈까? 아니면 뭐 좀 살쪄도 되니까 치킨으로 갈까? 뭐 아니야 오늘 비 오니까 막걸리면 고기 아니야 전으로 가. 약간 그런 쪽. 나도 오늘 오다가 사실 오늘 날씨가 좀 꾸릿꾸릿하니까 소주 마시자고 했는데 막걸리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아니 형은 소주 먹는다 그래서 소주 그러니까. 안주 한 건데 이럴 거였으면 아니 근데 뭐 막걸리하고도 훌륭한데 뭐. 아니 이제 좀 먹다가 일로 와. 감독님 드시라고 하고. 그래. 영화 얘기를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게 항상 감사하게 보여주세요. 제가 보겠다고 하고 항상. 왜냐면 영화를 안 보고 모셔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되게 섬세함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뭔가 디테일이 되게 좋고 무겁고 아프고 불편하고 생각 되게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연기 다 너무 좋고 그 아역들도 너무 잘 고르신 것 같고 그냥 보면서 그냥 계속 찝찝하고 답답한데 막 매력은 넘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것 같아.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다 모두가 공감하는 하나의 답이 있으면은 뭔가 좀 마음도 편안하고 할 텐데 이게 약간 답이 사람에 따라서 다 자기가 생각하는 답들이 다르고 이게 영화가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 계속 하잖아. 그런 걸 계속. 하게끔 되어 있거든. 어디 거예요 원작이? 네덜란드 소설이에요. 그죠? 왠지 유럽이나 저쪽 감성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되게 동양 쪽으로 푸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동서지간 비리의 약간 기싸움, 약간 이런 거 그런 코드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웃어. 그게 외국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입시문화 이런 게 이제 여기 좀 그거. 담겨 있는데 외국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이야기가 이제 어떤 뭐 자식의 문제 뭐 이런 거라서 아마 다 비슷하게 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이제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볼지가 되게 궁금해 사실. 어떤 장면이 좋았어요, 우리 동관 씨? 형 말씀대로 난 형이 약간 저도 그렇지만 전 노래도 그렇게 하고 성격도 그렇고 항상 망가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안전하게 이어가고 싶은 노래도 왁 하는 것보단 그렇게 내뱉는 컴프레서가 걸려있는 것처럼 창피해. 난 약간 태음인인 것 같아. 약간 와하하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안으로 세련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요리든 뭐든. 근데 형도 약간 눈은 되게 큰데 막 이렇게 막 안으로잖아 이 형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뭔가 되게 멋지게 팍 터질 때가 너무 기대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 둘이 이렇게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할 때 와 이 자식 눈빛 봐. 그거 진짜 그게 짱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 그때 좀 아빠 같았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나는 옆모습 봤는데 또 몸매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은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딱 이렇게 현실에 발붙인 캐릭터가 별로 없었어. 그 뭐 맨날 뭐 깡패 아니면 무슨 뭐 킬러 아니면 뭐 전쟁터에 막 말 타고 막 말 타고 뭐 어떤 그런 연기를 많이 안 없어요 해봤구나. 저는. 그러니까 실제 이 옆집에 사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연기가 내가 거의 처음이야. 그런데다가 내가 이제 애가 있으니까 아빠니까 내가 했던 어떤 캐릭터보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지금 무슨 어떤 심정이고 이럴 때 왜 이러는지가 너무 잘 알겠는 거야. 내가 납득이 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하면서 되게 이렇게 약간 재밌게 했어. 되게. 재밌었어요, 촬영할 때. 원래 감독이 촬영장 하는 거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되게 연출하시는 방식이 좀 독특하시긴 해. 그러니까 어떤데? 보통은 이제 뭐 감독님 디렉션이 있잖아. 그럼 이제 그 디렉션과 내가 준비한 것들과를 어떻게 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감독님은 디렉션 자체가 아예 처음에 없어. 준비한 거 한번 해봐 주세요. 이런 준비해온 거 해봐 주셔도 아니고 그냥 일단 거. 액션이야 그냥.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마조마하겠다. 이런 오케이가 없는 나오면 거야. 아, 일단 없어 그러면. 오케이가 없어, 일단 일단. 보고 같이 이야기하자구나. 이거를 토대로 이제 그때부터 찾아가는 거야. 같이. 아. 배우들이 처음에는 해오던 어떤 관성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그거에 대해 좀 낯설음이 있긴 한데 그게 적응되면 엄청 편해. 왜냐면 그런 약간 확신이 들어. 이게 내가 억지로 뭘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스스로도 연기하면서 어색한 어떤 지점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놓이고 현장에 오는 게 되게 즐거운 지점이 딱 와. 그러니까 난 감독님이 두 작품을 같이 해봤지만 정말 굉장히 좋은 감독님 연출가로서 장점인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게을러가지고. 아니 근데 위험한 관계 때도 그렇게 했었나? 위험한 관계 때가 더 심했죠. 네. 화를 한 번도 내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중국어로 하는 역할이니까 성조도 있고 너무나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입만 맞추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중국 본토에서도 개봉을 하고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내가 중국말을 할 수가 없잖아. 뭐 갑자기 외국인이 어떻게 갑자기 와서 한국말을 연기를 하면 뭐 그 말이 안 배우가 되는 와서 그걸 똑같은 할 수 얘기지. 있지. 최대한 나는 중국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쨌든 내 목소리를 다 하니까. 나 이쪽 이거 또 찍어. 아니 근데 내가 문제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대사를 바꿔요. 막 잠 못 자고 외워가면 아침에 대사가 바뀌는 거야. 근데 심지어 내가 중국말도 모르는데 왜 대사를 바꿨을까? 어쨌든 상황을 바꾸니까 내가 대사가 바꿔지고 어떻게 화내요? 나 너무 그때- 궁금하다. 동건이 형 어떻게 화내요? 나보고 차로 잠시 와달라고. 화를 내다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항의? 이유는 그러니까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화를 낼 때도 있긴 있죠. 근데 아니 나는 못 봤다니까. 현장에서 배우들이 민감한 상황이나 어떤 경우는 화를 내거든. 낼 수밖에 없고. 서로 아티스트인데 서로의 영역이 이렇게 막 섞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장면을 찍었는데 뭔가 하나 잘못되면 큰일 정말 나죠. 연기가 좋은데 누가 핸드폰을 올리고 와, 씨, 이런 경우. 그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동원 씨는 거의 화를 안 내는 거 화나는 게 그냥 막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좀 화를 내는 나한테 편인데 그런 건가 불러가지고 부당하면 차로 와야지 일단. 근데 제가 동건이 형이 처음부터 좋았던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보통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아티스트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현장에서 예민할 거고 근데 저도 아저씨고 요리하고 먹을 텐데 하지만 저 아티스트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벌써 창피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바닥에 발이 다 있는 연예인이 좋아요. 코가 높아지고 약간 그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이 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되게 많죠. 근데 부당하면은 얘기하지만 약간 이게 제가 형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약간 뭐 늦게 나오거나 뭐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거나 근데 그런 걸 안 하고도 충분히 좋은 아티스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아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안 그러면 좋죠. 안 그럴 수 있고 근데 안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은 항상 저한테 나 장동건이야가 좀 없는. 근데 감독님도 지금 나우진호 감독의 이런 게 약간 없는 느낌이시니까 되게 그렇지. 그냥 난 막걸리가 좋고 그냥 약간 얘기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저는 뭔가 우리 직업군의 내 편 같은 느낌?
가수는 연기자가 신기하고 뭐 가수는 체육인은 가수가 신기하고 그런 것처럼 감독은 어떻게 하면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영화과도 있고 뭐 공부할 때가 많지만 그러니까 감독이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배우나 가수, 뭐 작곡하거나 또 악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독은 정말 감독만 하면 돼요.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배우가 해온 걸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 선택을 잘해야 영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필요한데 촬영은 또 촬영 감독이 또 하고 조명하고 뭐 다 미술은 미술이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감독이 굉장히 세세하게 지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잘하는 것들을 내가 조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은 타고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하는 방식은 조금 더 내가 먼저 주장하진 않고 나는 내가 감독은 내가 배우가 연기를 하거나 할 때 이상한 거를 내가 걷어내는 거지. 내가 뭔가를 시켜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한 게 옳지도 않고 어떻게 그거를 이 자리를 상상해서 내가 영화를 찍는다고 할 때 여기에 술은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다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와서 어디 앉을 수도 있잖아. 성시경 배우님 어디 앉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되려 본인이 되려. 생각하신 구도가 아니라 그렇지. 왜냐하면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난 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대사. 근데 만약에 연기가 이상하다. 그거는 감독 탓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는 이상한 대사를 주고, 혹은 이상한 내가 자리에 앉히거나, 동선을 알겠다. 이상하게 앉히거나. 형이 편하다고 얘기한 포인트가 뭔지 지금 잘 얘기해 주셨네. 맞아. 약간 덜 외로워. 배우가 어떤 순간에 어떤 뭘 해야 될 때 이게 뭐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나올까? 이게 오케이가 안 나면 막 다음을 안 넘어가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되게 막 외롭고 이게 막 그럴 때 막 책임감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럴 때 이제 감독님은 이제 같이 나랑 하는 약간 조력자 같은 느낌이 그때 딱 들어. 매력쟁이시구나 우리 이번에 연대 철학과 선배님. 이번에 정거시장 작업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어. 근데 그런 거 같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나리오야. 근데 감독님 말고 다른 감독님이 이걸 찍었어. 그럼 달라졌겠지. 달라지잖아. 그렇지. 감독님 영화를 보면 그 색깔이 있잖아. 본인의 그게 있어. 그럼. 뭐 8월은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뭐 다 감독님의 어떤 그게 있잖아. 어떤 영화. 그게 다른 감독님이 만들었으면 그렇지. 선택하게 다른 되는 생각이 기준이 됐겠지. 센스인 그러니까. 거잖아. 근데 이번 영화는 난 내 영화 같진 않아요. 저 그 생각 좀 했어요, 근데. 그런 쪼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이 감독은 약간 이런 그렇지, 걸 이게 아니라 그런- 이것도 약간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또 원작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은 온도로 따지면 온도가 조금 따뜻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나라 그린 것 같아. 이게 북유럽 느낌이 있다니까. 뭔가 그쪽이 영화가 다 좀 우울해, 내용이. 날씨가 진짜 인간의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서도 제의를 받고 뭐지? 했는데 이제 근데 그 전에 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양면적인 모습들 사람에서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냥 우리 뉴스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면 강아지를 막 어떨까? 되게 이뻐해. 사람 그럴 수도 죽이고 있고. 약간 그런 거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어떤 악한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대 철학과 감독님에게 아니 진짜 이건 이렇게 약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와 시간 지났다. 야 진짜 멋있었어. 진짜 예쁘더라. 야 그 씬 좋지 않았어가 아니라 약간 맞아. 뭐지? 약간 재밌다고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이건 되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아니 그러면 오케이 저희 더 취하기 전에 흥행은 하면 좋은 거니까 감독님이 한번 배우님이랑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한번 출사표를 안 해. 아이, 뭐해. 어떤 내용인지 그 각자의 신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4명. 설경구 배우님과 제가 이제 형제고, 이제 그 두 형제 부부가 자식들의 어떤 범죄 현장이 담긴 어떤 CCTV를 보게 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 변해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렇게 서스펜스로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도 안 겹치는 내용 짧게
감독이 책임을 좀 져야죠. 자꾸 이렇게 막걸리 얘기만 하고 집에 가려고요. 아니 근데 서스펜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서스펜스 같은 장르로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토론토에서 이런 몇몇 리뷰들이 나왔는데 서스펜스 서스펜스래요. 스릴러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괜찮다. 이걸로 이 영화를 이제 선전할 수 있겠구나. 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도 해보고 주변에서도 내가 만든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상업적으로 제일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상업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상업 영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상업 영화지 이것도. 아니 근데 이제 상업 영화가 아니면 뭔가 상업 가수, 약간 상업 배우. 약간 떳떳한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봐주세요 하기가 좀 아. 그런 뭔가 상업 가요라는 표현 안 쓰잖아. 그치. 대중가요? 대중가요. 대중가요라고 하지. 영화도 대중영화라고 해야 되는 건데. 노래는 4분인데 영화 2시간이니까. 자, 여러분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야 아니잖아. 다르잖아. 내가 생각한 거랑 그게 걱정되는 거지요. 저희는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내가 친구라는 영화가 그랬어.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딱 받았는데 사투리인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인공이 사투리 쓰면은 그거는 코미디 아니고는 안 되는 시대였었어. 엄청난 모험이었었어 그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뭐 감독님도 그때 그랬고 배우들이 이거를 약간 어떤 독립영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한 거야. 아니 예산이 되게 크지 않았어 그건? 예산은 별로 없었고 예산이 많이 안 컸어. 안 안 컸고. 그럼 진짜 많이 벌었구나. 그때 우리의 목표가 그때는 이제 그때가 막 그런 과도기였거든. 지금처럼 뭐 전국 관객 이런 전산망이 없을 때라 서울 관객 수가 중요할 때였었어. 서울 관객 몇만 이상. 그때는 보통 서울 관객이 10만 이상이 들으면은 선방하고 잘 된 영화. 800만인가 그게? 900만? 820만이 넘었지. 800만이 넘어버리니까 그냥 그게 상업 영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뭐 상업 영화냐 이런 거 어떤 그럴 수 있- 그 결정되는 기준이 이후에 바뀔 수도 그래도 있고. 이호성 장병권인데 그때는 이 형 뭐 너무 겸손해. 하고 마지막에 설경호 배우가 이렇게 우산 쓰고 나와 있는데 왠지 많이 묵었다 아닌가 아니 여기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묵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한 2, 3주 전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너 그 김광진이라는 분 옛날 클래식 당연히 가수. 알지. 내가 그분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모르는 노래인데 뭐 이렇게 어느 날 낮에 내가 이제 차 몰고 이렇게 막 그 올림픽대로 이렇게 뭐 어디 갈 일이 있어갖고 혼자 차 몰고 가 햇빛 가는데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그 유튜브 음악에서 이제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뭐야? 제목 유치원에 간 사나이야. 알아 그 노래? 알지. 나는 그 노래 몰랐었어. 딱 그 노래가 나오는데 막 약간 만화 주제곡 같이 막 약간 모두 덤벼 막 약간 이런 건데 그거 눈물이 나? 보면서 내가 정말 뭐 오열을 했어 혼자. 광진이 형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들어주시면. 아니 내가 연기하면서도 그렇게 진심으로 저절로 해가지고 온 적이 없거든. 나 혼자 차 안에서 그냥 음악 듣고 하는데 너무 좋다. 그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 탁 뭐가 탁 된 거야. 아빠로서 이제 뭐 아빠에 대한 얘기구나. 아빠에 대한 얘기예요. 유치원에 간 사나이. 되게 그게 또 인상적이었어. 노래 힘이 맞아. 근데 그러고 보면 정말 음악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보다 더 훨씬 더 감정적으로 이게 빠르죠. 빨라. 콘서트. 그 시절에 어떤 내가 그 감정으로 순식간에 타임머신하고 딱 가잖아. 영화는 이제 봐야지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내 걸리고. 2시간을 내놔야 되고. 근데 영화도 만약에 그걸 기억한다면 예를 들자면 뭐 옛날 영화지만 태양은 가득히나 뭐 또 뭐 대부나 진짜 옛날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 저번 주에 대부 또 봤어요. 50번째. 와 넷플릭스 갑자기 걸려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거기 춤출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딸이랑 같이 너무 막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음악이 주는 힘이. 그 Once Upon a Time America를 나는 최근에 다시 봤는데 야 이게 띠띠띠.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이게. 끝내주죠. 너무 옛날 사람들. 아니 근데 왜 나는 하나
궁금한 게 예,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화의 스코어들이 멜로디가 없어져 가요. 영화 음악에 멜로디컬 음악이 아니라 사운딕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음악이랑 연결이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음악이란 그냥 그러니까 테마가 영화의 내용을 상승 효과를 주는 테마를 음악 감독이랑 잘 찾아내면 짱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음악이 도드라지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영화 음악은 영화가 먼저고 음악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멜로디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인가? 멜로디 자체가 촌스러운 건가 이제 아니야 제 생각에는 이 멜로디는 영원할 것 같아. 인류에게. 인류에게. 약간 마치 라디오가 영원하듯 라디오는 메인이 지났죠. 근데 하지만 땅이 큰 나라는 특히 라디오는 최후의 수단의 전파이기 때문에 영화하듯이 좋은 멜로디와 좋은 가사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소비의 성향과 트렌드는 Why so serious고 I don't care거든요. 촌스러우시고. 이걸 언제 기다려요? 오케이 스토리를 텔링하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로 줘야지. 라는 세상에서 Why so serious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세상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짓을 하는 이제는 스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스타가 필요한 거구나. 스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생긴 장동건이 피아노를 김광민으로 치고 노래를 나얼로 하는데 곡은 누구처럼 쓰는데 야 상상만 해도 진짜 좋다. 그런 솔로 새끼가 나와서 죽여버리면 또 이제 10년 후에 그걸 보고 큰 중학생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이유 말고 없지 뭐. 그러니까 노래하는 곡 쓰는 사람 혼자 멜로디가 중요한 사람 심지어 아이유도 점점 그런 음악을 안 하고 아이유도 이제는 멜로디를. 그럼 제가 볼 때는 훨씬 사운드를 찾지. 근데 따라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럼 멜로디가 없으면. 왜냐면 따라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제 음악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두고 노래를 연출만 하시듯이 다른 노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옷에 맞는지. 조용필 선배가 바운스를 낸 게 언제니? 그것도 꽤 오래됐죠. 근데 그게 또 먹히잖아요. 그런 거가 가능. 아니, 되게 신선했어. 신선하게. 난리도 아니죠. 그게 선배님 나이에 그걸 시도하셨다는 것도 대박인데 그게 잘 된 것도 대박인데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음악은 어땠어? 음악 사운드나 이런 거 되게 음악은 좋았어. 말씀하신 대로 멜로디가 기억이 나게 하는 음악은 아니지만 음악은 당연히 말이 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음악을 근데 그 말씀도 되게 약간 계속 꽂혀가지고 이제 둘 다 주인공 영화가 여기 있고 얘도 주인공인데 이렇게 같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하면 하나의 장치인 게 아니라 여기도 캐릭터가 있어서 그 영화를 기억하고 싶을 땐 이 음악을 들어야지. 고스트버스터스 영화를 굳이 다시 볼 필요 없어도 하면 알잖아. 음악이 빡 나오면 맞아. 그게 쫙 그 시절로 가는 맞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 이제 멜로디를 가요계에서도 별로 찾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되게 이제 나도 옛날 가수로서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요즘에 8월 크리스마스 같은 멜로 영화도 별로 없잖아. 그런 걸 하나 하시고 영화 음악을 성시경이 하는 거야. 정말 좋은 프로듀서랑 정말 좋은 가수랑 같이 해서 그러면 좋지. 이번에 베테랑 2도 보니까 그 장기하 씨가 그렇지. 딱 잘 어울리잖아 벌써. 그러니까 장기하 음악은 매력 진짜 딱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딱이야 매칭은. 난 언제든지. 근데 감독님도 멜로 한번 다시. 근데 이제 멜로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장르가 돼서 그 한때는 멜로가 굉장히 장르적으로 상업 영화에서 주류가 된 적도 있었어요. 맞아. 그랬었는데 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멀티플렉스 들어오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멀티플렉스 극장의 상영관이 좋아지면서 사운드가 영화의 한 50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운드를 들으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영화들은 막 액션, 트랜스포머 막 그런 거죠. 나는 그거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내가 그걸 체험을 했어. 2주 전에. 태극기 날리며가 이번에 재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천영화제에서 한 행사로 태극기 휘날리며를 상영하면서 오케스트라 90명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연주를 해주는 거야. 대사는 나오고. 대사는 다 나오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음악만 라이브로 앞에서. 야. 그리고 뭐 뮤지컬처럼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무대 위에
딱 포진해 있어 90명이. 이 영화 시작하는데 내가 태극기 살리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 닭살이 얼마나 들어먹겠어 그러면. 딱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인간 소름 주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진짜 이게 아 감동적이야.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너무 큰 사치지. 그럼 영화 한 편이 얼마야? 근데 태극기 날리면은 이게 약간 음악이 그래도 좀 있잖아. 빠바바바바 이거 되게 들으면 한국 사람 다 아는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음악이 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무슨 뭐 개봉 때 이런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서초동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그냥 음악회인데 이게 어쨌든 이게 뭐 콜라보일 수도 있고 그 매니저 종서 그 친구가 자기 이 일을 시작한 걸 잘했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대. 그 정도로 그 오케스트라는 약간 사람을 영화 주인공의 기분으로 만들어 주지. 와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새로웠어. 오늘 나 혼자 다 먹는 것 같아 지금. 괜찮죠? 이거 취기 괜찮죠? 아니 그리고 너무 맛있고 이거 맛있고. 아니 이게 식으니까 더 그치, 맛있네. 괜찮지. 네, 영화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시사회 가겠습니다. 진짜 한 번 더 보고 싶은 느낌? 연기를 좀 캐보고 싶은 시사회 때 한 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좋았어. 연세대학교 선배님 오셔가지고. 적이 아니고 난 선배님. 수현 씨가 나와주길 너무 기대했는데 그 밀라노에 가 계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좋은 타이밍에 소리가 나주네. 막걸리 너무 맛있었어. 예. 따로 주문해서 사 먹어야겠다. 약간 놔둬도 더 네, 이게 맛이 1개월, 좋아질 것 2개월, 같아요. 3개월 맛이 달라요. 약간 전 이제 쿰쿰한 게 좋아요. 새 거보다. 약간 뭐랄까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응? 되게 좋아질 것 같아. 뭐라고? 3개월짜리 있어? 지난 거? 갖고 와봐. 하나만 딱 감독님. 지금 3개월 거의 끝나가는 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 마차이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얘가 거의 3개월 꽉 찬 거지. 약간 삭개도 그런 건가 그러면? 사케는 1년이 넘어요. 보관 상태에 따라 다른데 사케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별로가 돼. 아 그래. 이건 맛이 다르네. 그죠? 어떠세요? 괜찮아? 약간 그 신맛? 좋은 신맛이 살짝 있어요. 나도 한번 줘. 아니 오늘 영화가 메인이야? 막걸리가 메인이야? 만날 텐데 아니 그래서 나는 막걸리를 이렇게 좋은 막걸리가 있으면은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하세요. 서울 막걸리를 장수 막걸리. 장수 막걸리를 그냥 그 편의점에서 파니까. 전 그거 매일 500씩 원샷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살짝 섞어. 그러면은 또 뭐 어떤 거라? 그런 만약에 그런 내가 이제 막걸리 이렇게 연세대 철학과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 근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이게 처음 시음 나왔을 때 많이 없으니까 이 인스턴트 맛을 안 인스턴트 하고 싶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걸 조금 그럼. 섞어서 최대한 괜찮게 해서 먹고 해봤죠. 그랬어요? 해봤죠.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이게 확실히 이게 이게 다른 맛이야. 다른 맛이네. 이게 같은 건데. 이게 제가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 진짜 맛있다니까. 3개월